여러분, 요즘 풍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에 소금 단지를 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과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소금 단지를 놓거나 전문가가 소금 단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소금 단지를 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 단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재물을 지키고 애군을 막아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달드리는 웰빙 소셜 클럽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웰빙 소셜 클럽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을 현관에 두세요. 풍수학에서 현관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시작점이자 애군이 드나드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금을 단지에 넣어 땅에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강릉단오제가 대표적인 기록입니다. 단오는 하늘의 중앙을 의미하는 천중절이라고 불리는데 농번기가 끝난 농부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고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정갈하게 재개를 하곤 했습니다. 단오는 양기가 가득한 시기여서 기운이 들떠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우리 전통 사찰들은 목조 건물이 많아 화재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단오에 소금 단지를 묻거나 사찰의 귀퉁이에 올려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소금은 애군을 막아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정수로 여겨 물 기운으로 화기를 눌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소금 단지는 현관의 구석에 두셔도 좋지만 눈에 띄는 것이 싫거나 불편하시면 신발장 안에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께서 땅속에 소금 단지를 묻었던 것처럼 현관 안 보이지 않는 곳에 소금을 보관하는 마음으로 소금을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소금과 소금 단지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소금 단지는 땅의 기운을 가진 흙으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깨끗하고 잘 말린 도자기에 소금을 넣고 나쁜 기운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굳이 도자기를 새로 구입할 필요 없이 집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투명한 용기든 플라스틱이든 화려한 무늬가 있는 그릇이든 색깔과 관계없이 소금 단지를 두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소금의 양이나 단지 크기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액막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너무 큰 단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 단지의 80에서 90% 정도 소금을 채우고 나쁜 기운을 흡수할 공간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천일염이든 어떤 소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안의 애군을 막는다는 마음을 담아 소금 단지에 부어 놓으시면 됩니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금 단지 안에 소금은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할까요? 이 소금의 교체 주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절기인 단오에 맞춰 소금을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태양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날로 여겼습니다. 전통적으로도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 여러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이처럼 단오를 기점으로 소금을 교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단오에 맞춰 애군을 막고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마음으로 소금 단지를 갈아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만의 중요한 날짜나 의미 있는 기간을 정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경면으로 교체해도 괜찮습니다. 단, 소금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금에 물이 생겼다면 즉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멀쩡하던 소금에 문제가 생긴 것은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은 의미가 있으니 이럴 때는 소금을 당장 바꾸고 주변을 살피며 몸조심해야 합니다. 집안에는 같은 공간이라도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자주 생기고 우리 집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도 소금 단지를 두면 좋은데요. 누군가는 미신이라 여길 수 있지만 세상은 과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감은 종종 논리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무의식적으로 결합해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때로는 과학적인 접근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차근히 듣고 생각해 보신 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체한 소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소금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아깝더라도 이 소금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애군을 흡수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소금은 애군을 멀리 보내는 의미로 싱크대나 변기에 흘려버리십시오.
굳이 애군이 아니더라도 현관이나 신발장에 넣어둔 소금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중국의 한 유명한 부자가 평생을 풍족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집안에 소금 단지를 두었는데 소금이 애군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 미신 같은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소금 단지를 둔 후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왔으니 그 소금은 집안의 부와 행운을 지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것들이 미신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풍수에 따라 집안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통은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집안의 부와 행운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과거 한 부자는 이 방법을 통해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성과를 보았으며 그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단지를 사용할 때는 깨끗한 도자기에 소금을 담아 80에서 90% 정도 채우고 소금에 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주기는 전통적으로 단오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를 정해도 괜찮습니다. 소금의 교체 시기를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소금의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은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 단지를 두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금 단지를 두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아 행동하느냐에 따라 운의 크기가 달라지며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집과 공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한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오늘 하루도 더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새로운 것들을 실천해보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웰빙 소셜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